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경제 습관연구소 이영재 소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생뚱맞게 꼰대가 어디 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신데 꼰대 지금 휴가 갔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저희 이영재 소장님이랑 같이 이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돈에 대한 주인 되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방송을 이어서 했고요. 이번에는 그 소장님 쓰시는 강의 자료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서 뭐 청취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비디오 파일로 청취하시면 효율적인 청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예. 오늘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마지막 모니터링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계속하시죠. 예,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투자 습관, 투자는 정보가 아니다. 우리가 네. 개인이가 고급 정보를 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고급 정보조차도 100% 확실한 정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측이고 예측이라는 뜻은 일기예보처럼 반드시 틀릴 수 있는 확률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틀릴 수 있는 확률에 의해서 내가 9번을 잘 맞추어도 마지막 10번째에 틀려버리면 그동안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저축 습관처럼 꾸준한 투자 습관으로 가면 얼마든지 자산을 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그런 투자만 꾸준히만 하면 되느냐? 특히 분산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자고 했는데 특히 장기 투자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하고 귀찮아서 혹은 뭐 몰라서 오래오래만 장기적으로 꾸준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오래 가는 것이 장기 투자가 아니다. 네. 모니터링,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장기 투자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모니터링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장기 투자. 뭐 영어가 나와서 그렇긴 합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뭉치 씨 한 읽어보시죠. Invest in time, not timing. 저희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청취자분들 저희 한국 또 발음이 잘 안 돼요. 제 꼰대나 뭉치는 한국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왜 이런 거 시키세요, 근데? 네. 재밌게 하려고. 네. 자, 그리고 뭐 번역을 하면은 사실 그 타이밍. 전문가들은 지금이 저점입니다.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네. 근데 그런 타이밍에 투자하지 말고 시간.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는 투자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자는 겁니다. 습관처럼 돈이 있으면은 꾸준히 그냥 저축하듯이 하자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많은 시중의 재테크 책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네. 무조건 오래오래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전에 네. 아마 청취자분들 70의 법칙은 잘 아실 겁니다. 네. 70의 법칙이 뭐죠? 내가 투자한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공식. 그렇죠. 네. 70일을 내가 굴리는 수익률로 나누면은 2배로 불어나는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할 수 있고 반대로 기간을 나누면은 원하는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70의 법칙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과연 내 재산이 언제쯤 얼마나 불어날지를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쌀집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복리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산만 가지고도 이 정도 저축을 하면은 재산이 얼마 불어날 수 있겠구나를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70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3% 수익률로 열심히 저축을 하면은 재산이 2배로 불어나는데 24년 걸립니다. 3년 만에 재산을 2배 불리고 싶으면
24%짜리 수익률의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청취자분들 어떻게 하죠? 대부분 마음은 3년 만에 2배로 불리고 싶은데 행동은 3%짜리 적금에 넣고 있죠. 네네. 마음과 행동이 따로 가고 있죠. 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70의 법칙으로 계산해 보면 아 재산이 얼마 불어나겠구나 라고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투자 상품을 찾아가라는 뜻인데 네네. 문제는 이 70의 법칙이 좀 약간 단점,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돈 기준입니다. 목돈을 1억을 3%로 굴리면 24년 걸린다는 뜻인데 우리가 어떻죠? 저도 마찬가지고 네. 목돈이 없죠. 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돈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70의 법칙을 막상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법칙이 뭐냐면은 바로 126의 법칙인데 아, 이건 또 처음 들어보는 이거는 처음 법칙인데요. 들어봤죠. 왜냐 네. 저만이 주장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너도 나도 목돈도 없고 네. 그래서 적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목돈이 아닌 다달이 들어가는 적립으로 이 돈이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 10년 동안 1억 2천을 불입을 해서 2억 4천을 만들었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를 계산하는 데는 72로 안 된다는 거죠. 126을 가지고 나누기를 하면은 3%짜리를 굴리면은 약 42년. 네. 아까 24년에 근 2배 가까이 걸리죠.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거죠, 이게. 100만 원으로 1억 2천의 원금인데 10년을 부으면 2억 4천을 만드는데 예. 내 원금이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 10년이면 1억 2천이죠. 그렇죠. 1억 2천을 가지고 2억 4천짜리를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 42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즉 10년을 불입을 해서 그게 2배가 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매달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을 해서 10년을 저축을 해서 그런 개념이죠. 네. 그래서 42년 걸리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42년이라는 거는 이게 예를 들면 좀 청취자들을 위해서 쉽게 풀었으면 3%짜리 저축으로서 내가 매달 그 일정 금액을 예를 들면 100만 원씩을 적립을 해서 10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한다면 그 원금이 1억 2천인데 그게 2억 4천 되는데 42년이 걸린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네. 2배로 굴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 내가 현재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서도 이 자금이 그 복리 계산기 없이도 쌀집 계산기로도 대략 내 자금이 얼마 정도 불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법칙을 70의 법칙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서 제가 만든 법칙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손쉽게 그러면 2배가 아닌 4배가 걸리려면 여기 다시 곱하기 2를 하면은 4배, 8배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오래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하자 내지는 장기로 가자라는 것을 이거 법칙을 가지고도 손쉽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법칙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조건하고 오래오래 장기 투자를 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왜 그런가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 한 달에 30만 원씩 정식 펀드를 들어간다고 그래프상에서 예시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30만 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10%가 손해가 났습니다. 장부상에서. 마음은 불편하지만 새로 들어간 30만 원으로 뭐 한다 그랬죠? 물타기. 그렇죠. 적립식 효과, 물타기 효과가 발생하죠. 네, 그 효과를 단순 논리로 1대1로 보겠습니다. 30만 원 대 30만 원. 이제는 그 다음 달 되면 어떻게 되죠? 원금이 60만 원 됐죠. 네. 이제는 60만 원이 10% 손해 나면 6만 원 날아가는데 새로 들어간 30만 원으로 물타기 해주는 효과는 이제는 1대1이 아니죠. 2대1 혹은 2분의 1이죠. 3분의 1, 4분의 1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물타기 효과가 점점점 줄어든다는데 적립식 투자의 단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오래 간다고 나는 적립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그 양동이에 물이 있는데 종이컵에 물이 있는데 스포이드로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어. 그렇죠. 처음에 종이컵에 떨어뜨리면 금방 색깔이 변하는데 그렇죠. 양동이에다 한 방울 떨어뜨리면 티가 난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아주 뭐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적립 투자의 함정이다. 그렇죠. 그 그래프를 뒤집어 보면
초기 한 1, 2년 정도까지는 음. 물타기 효과가 상당히 강렬합니다. 특히 초반에는 너무 크죠. 음. 하지만 벌써 2, 3년만 지나더라도 네.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름만 적립식일 뿐 사실상의 목돈 투자, 거치 투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죠. 즉 이때는 정립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치식 투자 효과다. 목돈 그렇죠. 투자가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네. 한 달에 30만 원씩 3년 정도면 벌써 원금과 수익 감안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1,000만 원이 된 상황에서 3년 동안 꾸준히 수익 내서 예를 들면 도달했다 하더라도 경기가 갑자기 하락해버리면 10% 손해나면 100만 원이 날아갑니다. 네. 새로 들어가는 30만 원으로 물타기를 해주고 있다. 안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수익 낸 수익을 불과 한두 달만 해도 까먹고 손실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3년 대부분의 청취자분들 펀드는 만기가 3년이야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동이체 만기를 많은 분들이 펀드 만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펀드라는 것은 만기라는 게 없습니다. 네.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 펀드가 문 닫기 전까지는 계속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적립식 투자를 하다가 덩치가 제법 커지고 내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저는 3년 만기 채울 것 없이 자동이체 만기 채울 것 없이 1년 만에라도 목표가 도달하면 바로 찾아버리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요거는 그 슬라이드로 좀 보여주면 좋은데 될까요? 아니 요거 안 되나? 안 되나? 네. 오케이.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목돈 투자하지 말라 그랬죠. 네. 적립식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네. 과거의 경험상, 느낌상 경기 한 사이클 정도까지. 네네. 그냥 말씀하시면 계속 네. 진행하시죠. 경기 네. 한 사이클까지. 적립식으로 들어가다가 네. 어떻게 됩니까? 운이 좋으면은 1년 만에라도 바짝 올라서 도달할 수도 있겠죠. 네. 아니 운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IMF 때 금융위기 때 그래프 보셨죠? 손실 보다가 물타기 효과에 의해서 2년 만에 반등하든지 네. 아니면 더 불황이면은 3년 만에 도달하든지 어쨌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연평균 네.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요즘 은행금리가 3%가 안 되죠. 네네. 은행금리 한 두세 배만 되더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유 좋죠. 3% 네. 곱하기 3 하면은 뭐 9%, 10%. 네. 그러면 훌륭한 수익률인 겁니다. 네, 그래서 내 목표 수익률은 10%다. 음. 만약에 그 목표 수익률을 정했다면 지켜보고 있다가 경기를 예측할 힘도 없지만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은 네. 그냥 불입식으로 들어가다가 1년 만에 목표 도달하면은 바로 찾고 나오자는 겁니다. 찾고. 네. 이게 엔터요. 네. 자, 목표 도달하면은 바로 찾고 나오는 겁니다. CMA처럼 안전한 곳에 옮겨 놓는 겁니다. 만약에 손실 나고 있으면은 2년 만에 누적 수익률 20%가 되면 나누기 2를 하면은 결국 10% 된 거죠. 네. 3년에 30%면 나누기 3 하면 10%된 거죠. 네. 어떤 경우든 목표 수익률 10%를 정했다면 10% 도달하면은 그냥 찾고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IMF 오더라도 이런 안전하게 옮겨놓은 이 돈, 예를 들면 30만 원씩 해서 3년 만에 1,000만 원 됐다. 이 1,000만 원 목돈은 절대로 마이너스 날 일이 없겠죠. 네. 하지만 이 찾은 이 목돈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나누어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 목돈을 또 투자한다고 다시 기웃기웃 하면 안 되겠죠? 네. 위험하니까. 그래서 뭐 성미급한 분들 같으면 1,000만 원을 10개월로 쪼개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적립식 들어가면 될 텐데 네. 10개월이 과거 경험상 느낌상 좀 너무 짧다라고 판단되시면은 20개월이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네. 20개월도 너무 짧다 싶으시면은 30개월이면 대략 한 달에 30만 원씩. 네. 네. 그러면 970만 원은 CMA에서 이자를 받고 다달이 3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양쪽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원래 들어가던 30만 원은 애초부터 저축 여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이미 어떻습니까? 한 달에 60만 원씩 이제는 투자 여력이 생기고 한 달에 처음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60만 원씩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네. 이러다가 다시 또 목표 도달하면 두 개 동시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 또 도달할 수 있겠죠. 어쨌든 도달하고 나면은 다시 또 반복하는 겁니다. 또 옮겨주고 또 나누어서 들어가고 또 도달하면 또 찾고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복리 효과 아닙니까? 이것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단돈 10,000원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에 단위가 커지면은 10만 원씩,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아무리 많이 늘어나더라도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리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전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리셋 적립 투자 방식으로 하면 시장 예측이라든지 타이밍이랑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리스크가 오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 리스크는 단기적인 리스크는 적립식의 힘을 믿고 가면은 얼마든지 극복하는 거 실제 아까 그래프상에서 네. 자주 오지 않는 금융위기조차도 네. 적립식으로 가게 되면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고 다만 그것을 무한정 오래 그냥 방치했을 때는 덩치가 제법 커지고 나서는 이제는 네.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달하자마자 목표 도달하자마자 바로 찾고 재투자 하는 식으로 간다면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일반적인 목돈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은 없는 셈 치고 투자하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단위가 커져가지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됐다면 기존의 방식이라면 네. 10억이면 10% 손해 날 수 있죠. 투자의 세계 10% 손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1억이 날아가면서 장부상에 날아가면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 이론상으로는 알지만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네. 하지만 제가 제안 드린 방식으로 간다면 10,000원이든 적립이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월 1,000만 원씩 들어가든 네. 전혀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이건 숫자 노름으로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꾸준히 자산이 복리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제가 제안드리는 리셋 무조건 오래 장기로 갈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기준은 네. 뭐냐? 경기 예측이 아니라 내 목표 수익률을 보고 도달했나 안 했나. 어떤 분은 오히려 목표 도달하고 나서도 욕심이 나서 네. 한 3개월은 내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어떻게 되죠? 바로 급전직하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욕심도 욕심이라는 겁니다. 네. 그냥 버리고 기계적으로 바로 목표 도달하면은 비록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1, 2%, 5%더 이익 본다고 절대 내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찾고 재투자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찾고 나서 재투자 시기는 언제냐? 저는 바로 들어가러 갑니다.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기계적으로만 반복해 나가면 네.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름 붙인 리셋 적립 투자하고 이 방식이 바로 그 모니터링 습관을 들이는 방식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적인 습관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일반 증권사 펀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적립식으로 가게 되면 아주 손쉽게 관리가 됩니다. 네. 목표 도달하면 심지어는 문자가 목표 수익률 10%다 하면은 문자가 와서 바로 전화만 하더라도 환매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되는데 네. 문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장기로 10년 이상 비과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변액보험으로 들어가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 방식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까 목표 도달하면 바로 찾고 나와야 되는데 변액보험은 밖으로 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식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방식. 현재 나와 있는 이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식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사전 설명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마음 급하시더라도 약간 설명을 더 부연 설명하고 그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시중에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금융 상품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크게 쪼개 보면은 4개로 쪼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네. 부동산, 네. 그다음에 실물. 네.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너무 덩치 크고 일생에 한 번 투자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접근이 제한되고 네. 제외하겠습니다. 네. 실물이 뭐냐면 풀어 설명하면은 뭐 금이라든지 네. 네. 원유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변동이 너무 심하고 개인은 접근이 너무 어렵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것이 주식과 채권인데 채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개인들 코 묻은 돈 원하지 않습니다. 뭐 최소 단위가 몇 천억이고 해서 쪼개고 요즘에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채권은 뭡니까? 채권조차도 뭔지 모르는 청취자분 계실까봐 짧게만 말씀드리면 주식은 단순 논리로 삼성전자 주식 사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내가 네. 그 기업의 주인 되는 거. 네. 채권은 뭐냐? 그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3년 뒤에 확정금리 이자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내가 자산을 불리는 것이 바로 채권인 겁니다. 마치 은행장 입장이 돼서 개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기업에 돈 빌려주는 그게 네. 채권인데 저는 채권은 거의 대부분 안전합니다. 그 기업이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네. 절대적으로 원금과 함께 확정금리 이자를 받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네. 하지만 뭐죠? 그 기업이 만약에 부도가 나버리면 휴지가 되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은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푼돈을 가지고 채권은 투자할 수 있어도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 좀 있는 자산가분들도 저는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근데 채권형 펀드는 어떻습니까? 개별 채권은 뭐 옛날에 아시아나 항공 금리 좋았을 때 모그룹 금호 위험했을 때 수익률이 최대 15%까지 수익 도달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다행히 부도 안 나서 다행인데 부도 나버리면 그 15% 이익 보려고 전 재산 다 날리기 때문에 네. 채권은 투자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채권형 펀드는 안심할 수 있다. 왜? 그 기업 그 펀드 안에 골고루 기업들을 여러 군데에 빌려줬기 때문에 괜찮다. 단돈 많은 10만 원 들어가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 그 기업 안에 한두 기업 다시 부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만 살아남으면 채권형 펀드는 원금 이상을 지킬 수 있는 꾸준히만 가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 바로 채권형 펀드라는 겁니다. 네. 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가지고 내가 원금 이하로 손실 날 일 없이 안심하게 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안심투자라는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채권 안전하다고 해서 채권에 100%로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원금 이상을 불어나겠죠. 하지만 채권에서 받을 이자만큼 예를 들어서 4%라 보겠습니다. 이자만큼을 떼서 96%만 자산을 투자하고 나머지 4%를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자산은 100이지만은 주식과 채권을 분산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랬다가 아이고 이거는 아니네요. 네. 조금은 그랬다가 만약에 주식이 극단적으로 장이 안 좋아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채권에서 예정된 이자를 받아서 원금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죠. 채권에서 원금을 회복했지만은 주식에서 4% 반이 2%니까 어쨌든 전체 자산은 원금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원금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주식이 화랑이 되면 4%가 아니라 8% 전체 자산이 더블로 불어나면은 어쨌든 채권에서 원금 그다음에 주식에서 더블 해가지고 전체 자산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구조가 바로 안심 투자라는 방식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가시게 되면은 어쨌든 원금 이상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방식을 차용한 것이 바로 ELS라는 방식인 겁니다. 네. 근데 ELS는 저는 가급적 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3년 만기가 됐을 때 혹시 청산을 한다든지 이런 했을 때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깊은 이야기에 들어가서 좀 시간 관계상 설명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원리를 적용한 것이 바로 ELS 방식이다 하는 것인데 이 방식을 좀 더 장기로만 간다면 1년 만에 4% 생각해서 4%만 뗐던 것을 한 뭐 좀 장기로 5년 10년 가가지고 단순 논리로 5대5로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꾸준히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불어나면은 계속 불어났다가 다시 또 까먹었다가 불어났다가 까먹었다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중간에 재평가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파스칼 원리 중간에 구멍을 뚫게 되면 파스칼 원리에서 주식에서 불어난 수익을 바로 환매에 팔아서 채권으로 옮겨주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네.
반대로 주식이 빠질 때도 있겠죠. 네. 빠질 때도 있을 텐데 이때에도 이번에는 반대로 채권을 팔아서 채권을 일부 팔아가지고 싸게 떨어져 있는 주식을 싸게 물타기 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네. 이것을 제가 리셋 목돈 투자라는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예를 들면 단순 논리로 차이나 펀드 2천만 원 투자했던 거 반토막 나서 1,000만 원 돼 있다 하면 나머지 내가 여유자금 1,000만 원을 예, 1,000만 원을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계속 차이나 펀드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처음 샀을 때 반토막 난 거가 다시 회복하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영원히 회복 안 될지도 아무도 네, 모르는 네.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차이나 펀드 이미 손실난 펀드 1,000만 원과 새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리셋으로 자산 관리하게 되면 서서히 불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원리를 제가 리셋 목돈 투자라 이름 붙였는데 이 방식을 변액 보험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액보험에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만 지나더라도 네. 이미 목돈 투자가 돼서 네. 목돈 투자가 돼가지고 적립 효과는 이미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변액 보험에서 만약에 주식과 채권이 동일한 수익률이 난다면 계속 예를 들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주식형 펀드 50%로 들어가고 채권형 펀드 50%로 들어간다면 계속 자산이 50대 50으로 똑같이 불어나겠죠. 네. 이론적으로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럴 확률은 없겠죠. 왜냐하면 네. 주식이 일반적으로는 빨리 많이 불어나거나 음. 반대로 손실이 많이 나거나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간다고 치고 했을 때 주식이 빨리 불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재평가를 해서 리셋을 해서 주식이 불어난 것을 지키고 팔아서 채권을 옮기면서 지키고 반대로 주식이 빠졌을 때는 채권에 이번에는 채권의 거를 돈을 팔아서 주식을 싸게 떨어져 있는 것을 사 모은다면 꾸준히 뒷걸음질 치지 않고 자산이 적립식 효과 이름만 목돈 투자일 뿐이지 네. 사실상의 적립 투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복리 효과로서 계속 자산이 그 서서히 불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론이고 논리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변액보험 기존에 이미 들어가서 5년 10년 계속 불입만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로 단순 논리 5대5 혹은 6대4로 나누어서 들어가고 네. 이미 쌓인 돈도 나누고 새로 들어가는 돈도 나누고 해서 5대5로 들어가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펀드 자동 재배분 혹은 보험사마다 다르긴 한데 오토 리밸런싱 네. 이라는 제도를 신청을 하게 되면 매 3개월, 6개월 혹은 1년마다 정해준 5대5 혹은 6대4 혹은 7대3을 자동으로 알아서 벗어난 것을 자동으로 맞추어 주면서 리셋 목돈 투자의 방식으로 적립 효과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서서히 변액보험을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더라도 뒷걸음질 치지 않으면서 자산이 불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네. 해서 저는 변액보험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권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특별하게 변액보험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복리 효과에 의해서 물타기 효과에 의해서 자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다만 주의하실 점은 나중에 변액보험을 써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 때 네. 예를 들면은 20년 뒤에 쓰겠다 하면은 쓰게 된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주식형 펀드의 자산이 50% 60%에서 남아있다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써야 될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서서히 줄여나가면 된다는 거죠. 요것만 주의해서 자산 관리하시면 변액보험으로도 복리 효과, 비과세 효과를 누리면서도 펀드 수익률까지 누리면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그 모니터링 습관이라는 겁니다. 야, 이 리셋 목돈 투자 방법을 활용하면 네. 지금 뭐 고객분들 그 변액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데 애물단지로 그냥 방치해두는 경향이 많이 있으신데 그렇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굳이 내가 시장 상황을 신경 쓰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자동 재배분 기능을 통해서 그렇죠. 시장 예측 없이 꾸준한 수익을 쌓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실제로 시중에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나 하는 분들이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경기가 계속 꾸준히 좋아질 거고 경기가 계속 이렇게
기업이 계속 실제 개선될 거기 때문에 네. 무조건 장기로만 오래만 가면 괜찮다라는 주장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주장은 경기가 빠질 것 같으면 빨리 주식형 펀드에 쌓였던 돈을 채권형으로 내가 옮겨 펀드 변경을 하라고 코치를 해드릴 것이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은 채권형 펀드를 주식형 펀드로 바꾸라고 제가 코치해드릴게요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두 가지 유형이 다 사실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할 능력이 저도 없고 너도 없고 다 없기 때문에 습관처럼 꾸준히만 갈 수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리셋 목돈 투자, 모니터링 습관으로만 간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기존에 이미 5년, 10년 동안 들어갔는데도 손해봤다 하는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네. 사이에 이미 3년 정도 지나면서 목돈 투자 화돼버리고 그 사이에 이미 이익 났다가 한 번 이상 많이 까먹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중간중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리셋 목돈 투자 방식으로 변액보험을 관리하신다면 꾸준히 자산을 관리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자, 모니터링 습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되 무조건 맹목적인 장기 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타기 효과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타기 효과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경기 예측에서 올라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목표만 도달하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기계적으로 그냥 목표 도달하면 바로 찾고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리셋 목돈 투자. 네. 그 다음에 리셋 적립 투자. 일반 증권사 펀드는 리셋 적립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액보험 같은 초장기 자금들은 리셋 목돈 투자, 이런 방식으로 가시되 펀드 자동 재배분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꾸준히 자산을 지키면서 복리로서 자산을 키워가실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모니터링 습관이다 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모니터링 습관은 이제 투자 관리 중에 하나의 툴로 그렇죠. 활용할 수 있으신 그렇죠. 거네요. 네. 자, 오늘은 그 행복경제습관연구소 이영재 소장님 마지막 강의, 돈이 주인 되는 습관이란 주제로 네 번째 시간 모니터링 습관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소장님이 이번 두 번째죠. 저번에 첫 번째 토픽 때가 자녀 경제 교육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이제 많은 문의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많이 의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강의 쪽도 문의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시고 아직까지 거기 이전에 자녀 경제 교육 관련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지 않으신 청취자분들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시간 되실 때 자녀들 경제 교육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청취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장님 그리고 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제 출연한 기념으로 오늘 이 강의들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특별 사은품,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용돈기입장 사은품을 제가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주셨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 연구소 사이트가 오픈됐습니까? 예. 저번에 뭐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이 되셨나 보네요. 참 꼰대 없이 방송이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꼰대 대신에 우리 이영자 소장님과 방송하는 게 굉장히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더 오히려. 네. 오늘도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해주신 우리 이영재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강의 관련돼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소장님한테 질문 주실 사항 있으시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수고해 주신 소장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별 게 있겠습니까? 강의료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저녁 시간 7시인데요. 끝나고 간단하게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